회사죠. IMS 모빌리티 대표를 특검팀이 오늘 전격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기업과 기관들이 김 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생각해 자본 잠식 상태였던 이 회사에 투자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현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핵심 업체 대표 2명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IMS 모빌리티 대표 조영탁 씨와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 민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184억 투자는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보실까요?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3년 HS 효성 계열사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투자가 이루어지던 당시에도 IMS 모빌리티의 대표였고 민 씨가 대표인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는 이 투자를 중개한 사모펀드사입니다. 투자 당시 IMS 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특검팀은 기업과 기관들이 업체를 설립한 김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80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투자금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한 IMS 지분을 사는 데 쓰였는데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 배우자란 점이 드러나면서 차명회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IMS 모빌리티와 HS 효성,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압승을 자신하는 정청래 후보와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박찬대 후보.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충청과 영남에서 승기를 잡은 정청래 후보는 마지막까지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우며 1위 수성을 자신했습니다. 야당과의 전쟁 속에서는 정청래 같은 강력한 리더십, 전투형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당원과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 의원들의 지지세가 강한 박찬대 후보는 오늘 하루 진행되는 대의원 투표에 집중하며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제가 그동안 냈던 성과와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이번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전국 대의원 투표 15%가 반영됩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인 오늘 마무리됩니다. 두 후보 공이 내란 종식과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누가 당대표가 되든 협치보단 대야 공세에 방점이 찍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후보는 정당 해산을 위한 헌재법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당을 이끌게 됩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 휴전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망은 과한 기대 탓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최측근이 핵 위협을 언급한 데 대한 조치라며 미군의 핵잠수함 배치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4일 50일 내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고강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이후 줄곧 침묵해온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강하게 비난하며 오는 8일로 관세 부과 시점을 앞당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каких-то разочарований со стороны кого бы то ни было, то все разочарования, они возникают от избыточных ожиданий.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평화를 위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러시아 점령진의 우크라이나군 철수, 서방 제재 해제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Условия, безусловно, остались прежними. Это же не условия, ясно. Но главное – это искоренить причины, породившие этот кризис.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비판한 푸틴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또 다른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군 핵잠수함 2척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명령했다면서 메드베데프의 선동적인 발언이 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앞서 메드베데프가 자신을 향해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 데드핸드를 거론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현재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며 단 한 명도 헛된 희생이 없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러시아 병사 거의 2만 명이 사망했다며 불필요한 죽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10년간 뛰어온 팀을 떠납니다. 손흥민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 IFC 더 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 앞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이번 방한 경기를 마지막 무대로 토트넘과의 인연을 10년 만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독일 무대에서 프로 데뷔에 활약하다가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2024-25 시즌엔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덮치면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금산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뒤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과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늘 오후에 진행합니다. A씨는 그제인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2023년과 사건 닷새 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2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내일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극심한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폭염 뒤에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남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가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가철 고속도로 안전 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확인하세요. 타이어에 100원 동전을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연료와 엔진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 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세요. 사고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철 보내세요.